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넷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성 지역에 전남 최초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서 AI 중심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데이터 센터는 단계적으로 규모를 늘려 AI 연산을 담당할 기반 시설을 갖출 예정인데요. 전남도는 이를 토대로 AI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15일 장성에서 전남 제1호 데이터 센터인 장성 파인 데이터 센터 착공식을 열고 AI 중심 첨단 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착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계호 국회의원, 김한종 장선 군수, 중앙부처 관계자와 참여 기업 대표,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출발을 함께했습니다. 센터는 총 3,959억 원을 투입해 26메가와트급 1기를 우선 구축하고 향후 60메가와트급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합니다. 가동 이후에는 빅테크 기업의 전남 유입과 데이터 센터 추가 구축 문의가 늘 것으로 전망되며 전남도는 이를 계기로 권역별 AI 혁신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지역 산업 맞춤형 AI 전환과 AI 기업 육성을 추진합니다. 김영록 지사는 빅테크 다수가 전남 입지를 타진하고 있고 첨단 반도체 산업 유치 여건도 조성되고 있다며 농수산업과 첨단 산업의 양수 겸장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인프라 확충이 기업 투자,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 MBC의 순천 이전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민 참여 행사가 여수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전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의견을 밝힌 뒤 도심 일대에서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홍경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수도심 한가운데서 여수 MBC 순천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15일 여수시와 여수시 이후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여수 MBC 순천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시의회 청사 1층에서 여수 MBC 지키기 대시민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범대위 공동위원장인 여수시장과 시의장, 범대위 회원, 시민, 시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시민 토론회와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배제한 채 공론화 없이 추진된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시는 어떠한 제안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후 참가자들은 시위에서 출발해 약 1.5km 구간을 행진하며 여수 MBC 순천 이전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재능을 시민들과 나누는 성과 공유회가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미술 전시와 다양한 무대 공연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도전의 과정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양 지역의 초중고와 특수학교 학생들이 함께해 장애를 넘어 서로의 재능을 응원하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장애인 재능 키움 성과 공유의 현장을 정화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6일 광양예술창고에서 장애 학생들의 장애인 재능 키움 성과 공유회가 열렸습니다. 광양 지역의 여러 초중고와
특수학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재능과 성장을 시민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시장에는 장애 학생과 장애인이 함께 만든 미술 작품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무대 프로그램으로는 학생들의 피아노와 우쿨렐레 연주, 검도 시연이 이어져 시민들의 박수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인원들을 해서 이 아이들이 더 큰 꿈을 키워나가서 나중에 큰 작가, 또 큰 금메달 선수 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행사에는 김기용 광양시 부시장이 참석해 학생들의 예술 작품과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광양시 부시장은 광양시가 장애인 복지와 문화 참여를 보다 세심하게 확대해 나가겠다며 내년에는 프로그램의 폭과 깊이를 더한 성과 공유회로 시민들과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 지역 유소년 축구 육성을 목표로 한 해양FC U15 축구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창단은 지역 스포츠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새로운 출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행정, 체육계가 함께 뜻을 모아 추진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 저변 확대와 지역 스포츠 생태계 활성화를 기대하게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진남문예회관에서 지난 17일 해양FC U15 축구팀 창단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에는 주철현 국회의원, 백인숙 여수시 의장, 정기명 여수시장, 이광일 전남도 의원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이번 창단은 정신출 시의원이 주관한 여수시 중등부 유소년 축구단 활성화 창단 주민 간담회에서 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 등 예산이 뒷받침되며 본격화됐습니다. 백인숙 의장이 창단을 축하하며 학생들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도 응원 메시지를 보냈고 전남 드래곤즈를 포함한 여러 단체가 후원금과 물품을 전달해 힘을 보탰습니다. 주광선 감독은 응원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선수들의 성장과 진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체계적인 지도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기반의 U15팀 창단으로 초중고를 잇는 선수 육성 체계를 촘촘히 하고 생활 엘리트 축구 저변 확대와 지역 스포츠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 도민들을 위한 정치 1번지, 전남 정치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정치다락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펼치고 계신 순천, 광양, 구례, 곡성 갑 김문수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쌀쌀한데 낮에는 또 햇빛이 나오긴 하네요. 예. 네. 가을을 지나서 이제 겨울로 들어섰는데 우리 전 국민이 추위에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또 의정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대담에 앞서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에는 아직 의대가 없습니다. 의대 없는 전남에 반드시 의대를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전남 연합형 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하루빨리 의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순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현재 22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전에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하셨죠? 예, 서울시 의회에서 2010년에서 18년까지 했고요. 14년에서 16년에는 교육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교육 부분을 향한 깊은 관심과 소명을 느끼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순천 송광사가 있는 조계산 완전 산골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정말 중학교까지 부모님들 농사 짓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국회의원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됐지? 가끔 저녁에 누워서 혼자 생각해 보면 일단 좋은 부모님을 만났던 것 같고요.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대학교를 정치외교과를 막 가보니까 부잣집 친구도 있고 또 저처럼 가난한 친구도 있고 똑같이 같은 대학교에 와서 똑같이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좀 비슷한 직업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학교 교육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구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줘서 열심히 노력하면 부모님이 좀 가난하고 어려웠어도 자녀 세대에는 이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전남은 전국에서 정말 유일하게 윽바닥이 없는 광역단체이기도 하는데요. 의대 신설은 국정과제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된 거는 이제 국정과제로 국무회의까지 확정된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두 순천대, 목포대 제가 그 양쪽에 한 군데만 하다가 너무 우리끼리 갈등이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감히 이제 초선 의원인데도 선배님들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싸우지 말고 양쪽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의대를 하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거를 아이고 안 싸우고 함께 하는 게 차라리 좋겠다. 평화를 찾고 그래서 지금 통합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순천대하고 목포대가. 의대 신설의 전제 조건으로 거론되는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들었습니다. 느슨한 연합형 통합 방식을 제안하셨는데 이런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두 대학을 통합한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구조조정,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 두 회사를 합친다 그 얘기는 뭔가 좀 인력도 조정을 하고 또 중복되는 부서도 막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싫어하거든요. 때문에 이 통합이라는 주제가 이분들에게는 사실 큰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이 잘못된 경우에 흡수 통합이 돼가지고 한쪽이 잘못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대등하게 이렇게 좀 계속해서 대학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느슨한 연합형 통합을 제가 제안을 하고 법도 전남 연합형 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또 의대 신설로 해야 된다는 전 도민적인 어떤 성원에 이게 수십 년간에 이루지 못한 것이 우리 김문수 의원님의 적극적인 또 추진으로 인해서 이 좋은 기회가 공연불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정과제까지 통과되고 일이 지금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정말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의대 설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을 나눴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전부터 또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안한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출생 시대에 어쨌든 아이들을 개인한테 알아서 키우라고 하면 아이를 못 낳지 않습니까? 많이 힘듭니다. 결국은 국가에서 아이들을 키워주겠다고 해야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책은 뭐냐면 만 5세 완전 무상교육 그 조금씩 내는 것마저도 국가가 다 부담해 주겠다 이건데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부모님들의 그 비용이 무상으로 완전히 많이 이제 해결이 됐죠.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네, 그럼 이번 예산 확정으로 공립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 체계가 구체화됐습니다. 이 제도가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이제 엄마 아빠들한테 이렇게 국가가 이제 아이들 낳으면 다 이렇게 이제 키워주니까 좀 아이를 좀 빨리 결혼해갖고 젊은 분들도 아이를 좀 더 낳게 하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출생 문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향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유아 교육 전반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이렇게 보육비, 교육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좀 더 이제 한 차원에 해결해야 될 게 뭐 있냐면은 교사 1인당 아이들 수. 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교사 1인당 3명만 돌보는 거하고 교사 1인당 5명 돌보는 거하고. 그렇죠. 또 이제 0세, 뭐 2세는 정말 그 교사 1인당 1대2, 1대3, 예, 거의 한 명이 한 명을 돌볼 정도로 이제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 수를 더 늘려주는 게 앞으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지금까지 정말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전남과 순천에도 많은 난제가 있습니다. 순천 미래 100년 타운홀 미팅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행정이 시민들의 요구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지방행정 혁신을 통해 시민과 함께 꿈꾸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각지대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계신 순천 광양 구례 국성갑 지역구 김문수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순천시가 생태 비즈니스 센터에서 순천 청년 네트워킹 데이와 청년 공동체 성과 공유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청년 정책 표창과 공동체 활동 공유 등이 이어졌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행사가 청년들 간 교류를 넓히고 지역 청년 공동체에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금과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시가 지방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세 기관은 앞으로 관광과 기부, 사회공헌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결식 우려아동 지원을 위한 행복둡기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결식 우려아동 40명에게 1년간 도시락이 제공됩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급식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 사건 집입니다. 전남 보성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열차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차량 운전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철길 건널목 안전수칙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철길 건널목에서의 무리한 진입과 추월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차단기와 경보가 작동할 경우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오늘 전남 사건집에서 이단비 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보성군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새마을호 열차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차량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와 코레일 전남본부에 따르면 오전 9시 35분쯤 전남 보성군 조성면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목포역을 출발해 부전역으로 향하던 새마을호 열차가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등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새마을호는 목포와 보성을 잇는 목포-보성선에서 운행 중인 열차로 해당 노선은 올해 9월 27일 첫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열차는 정상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철도 건널목에서 차단기와 경보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사고 차량이 차단기 앞에서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는 과정에서 열차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철도 당국은 열차 건널목에서는 차단기와 경보가 작동할 경우 반드시 정차해야 하며 무리한 진입이나 추월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열차는 제동거리가 길어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철길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의식 강화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요즘은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을 해도 무엇을 믿어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글과 영상이 넘쳐나는 환경 속에서 저품질 콘텐츠에 대한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이어지면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저품질 콘텐츠를 뜻하는 슬롭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했는데요. 오늘은 슬롭에 대해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화입니다. 요즘은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을 해도 무엇을 믿어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글과 영상이 넘쳐나는 정보의 호수 속에서 퀄리티가 정말 낮다 싶은 콘텐츠도 적지 않은데요. 최근에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슬롭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전 출판사인 메리엄 웹스터는 올해의 단어로 슬롭을 선정했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에도 포함되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저품질 콘텐츠가 생산자에게 수익을 안겨주지만 다수 이용자에게는 오히려 큰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슬롭은 주로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대량으로 생산된 저품질 인공지능 콘텐츠를 뜻하는데요. AI로 급하게 만든 영상이나 맥락 없이 이어지는 글, 조악한 광고 이미지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힙니다. 슬롭이라는 단어는 사실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1700년대에는 질퍽한 진흙을 의미했고 이후에는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을 뜻하는 말로 사용돼 왔는데요. 그리고 AI 시대를 맞이하며 그 의미가 디지털 콘텐츠 영역으로 확장된 겁니다. AI로 만든 영상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딥페이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또 AI 영상인지 진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인공지능 시장이 발달하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퀄리티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다만 그만큼 검증과 맥락, 완성도가 뒤처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슬롭은 단순히 콘텐츠의 질을 비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와 경계심을 담고 있는 동시에 진정성을 원한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AI가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한 거죠. 슬롭이라는 단어가 주목받는 건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어떻게 현명하게 소비하고 걸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은 무작정 더 많이,
더 빠르게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소비할지 깊게 생각해야 하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전남 지역의 문화와 작가를 소개하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한 장의 드로잉에는 완성보다 먼저 시작된 생각과 시간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선을 따라 이어진 기록 속에서 한 작가의 긴 예술 여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완성작 이전의 흔적부터 사유가 응축된 드로잉까지 작가의 예술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기록은 작가의 실험과 도전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양혜웅 작가가 걸어온 드로잉 40년의 시간을 함께 만나보시죠. 드로잉은 모든 시각예술의 출발점입니다. 하나의 선에서 시작된 생각은 회화가 되고 조형이 되고 공간으로 확장됩니다. 완성 이전의 기록이자 사유가 가장 솔직하게 남는 순간입니다. 양혜웅 작가는 수십 년 동안 드로잉을 통해 자신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스케치와 소묘, 인물과 풍경, 크로키와 추상 드로잉까지 그의 작업은 특정 형식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습니다. 내가 온갖 방면에 관심이 많거든요. 추상미술, 사실미술, 입체작품, 평면작품, 서예까지 온갖 작품에 관심이 많아요. 대략 잡아서 한 계산을 해보면 한 3만 점 가깝이 되지 않겠는가. 작가에게 드로잉은 단순한 준비 단계가 아닙니다. 작품이 태어나는 과정이자 생각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대상을 바라보며 그리는 사실의 기록이기도 하고 내면의 사유를 담아내는 추상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양혜웅 작가의 작업은 평면을 넘어 입체로 이어집니다. 회화와 조각의 경계에서 시작된 입체 회화, 그리고 공간 속에 놓인 조형 작업까지 모든 작업은 드로잉에서 출발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다방면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다양한 작품을 하지만은 그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재. 이거 궁금한 것을 한번 따져보는 것이죠. 작가 예술의 중심에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 이 세계와 생명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 질문을 오래 사유하며 성과 형태로 구현해온 시간입니다. 부지런히 이렇게 내 얼굴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수없이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쌓인 작품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때의 추억, 그때의 시간들, 그리고 그때 상황들 이런 게 전부 배어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 좋고요. 가족, 시간, 불안과 책임, 그 모든 현실 속에서도 작가는 멈추지 않고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제가 60살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엄청나게 위험했어요. 어떻게 예술가로 60년을 살아왔는지 다른 정말 경제적 활동을 거의 안 한 상황에서 그런 게 참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게 다행스럽기도 하고. 작가의 긴 여정은 지금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장의 그림 뒤에는 40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들은 선이 되고 사유가 되어 작가의 예술 철학으로 완성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불빛은 잦아들었지만 연말의 온기는 아직 곁에 남아 있습니다. 천천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마음의 따뜻함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곳곳에 이야기를 담은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남은 연말의 시간도 차분히 정리하며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